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도성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잊어서는 안 될 게 교육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에서 아까 전에는 동기에 대해서 배웠었고, 사람들을 움직일 때 이제 지도하는 자는 어떤 지도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성 이론들의 큰 틀은 지도자 특성론, 지도성 행위론, 상황적 지도성론, 뉴 리더십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 특성론은 이제 그 지도자 자체가 천부적인 개인적인 특성을 통하여서 지도를 한다. 그래서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질 규명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누구누구 장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 좌지우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도성 행위론은 효과적인 지도자와 비효과적인 지도자를 행위를 그 자체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성공적인 효과적인 지도성의 행위 규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황적 지도성론은 지도성 효과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하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의견입니다. 뉴 리더십 이론은 이제 나중에도 좀 볼 건데 변혁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초의량적이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분산적이고 분산적 지도성 등 참 많습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이름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성 행위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할핀의 지도성 행위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도자가 과업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이거 두 개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구조성이라고 합니다. 과업 중심인 게 구조성 있게 움직이면 사람이 좀 지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조직 수행 목표에 초점을 맞춰 있고 과업 조직과 설정과 배당하는 것들을 이제 지시적으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목표 수행이 촉진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배려성, 인간관계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인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온화하고 지원해주고 그렇게 대한 관심을 많이 주면 또 일이 잘 된다, 지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구조와 배려 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정도가 나눠지는데요. 구조 중심으로는 내가 목표적이다, 목표 지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배려 중심은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이거랑 같이 봐요. 없네요.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게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이 가장 바람직하고 3번이 가장 비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좋고 목적도 확실해서 지도하는 데 훨씬 기분도 좋고 구성원들의 동기도 높고 하겠죠. 근데 그 반대로 배려도 없고 정확한 목표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뭐야? 약간 이러면서 쟤는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해? 쟤는 뭘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걸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황적 지도성론인데요.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 있어요.
이 지도성 유형은 관계지향형, 과업지향형 두 가지가 있다. 상황 요소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과업 구조, 지도자의 지위 권력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데, 지도자랑 구성원의 관계가 지도자는 부하 직원을 신뢰해야 하고 부하 직원은 지도자를 존경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이 상황적인 지도성이 더 효과적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또 과업 구조상 구조화되어 있다면 과업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수행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겠죠. 비구조화된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도자의 지위 권력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보상적인, 강압적인 권력,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권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정도가 부하들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별로 지도성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너무 갑자기 종이가 작아져서 그래도 이면지를 다 써가지고 그냥 있는 종이 많이 쓰자 해서 이렇게 잘라지는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론이 있습니다. 이거 좀 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건데, 기본 입장은 여기까지 있는데, 지도자의 행동이 이제 상황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지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지도성 행위란 이 과업 행위가 있어요. 과업에 대해서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과업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성 행위, 인화 행위는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아까 배려한다고 했죠. 심리적인 위로를 제공할 수 있고 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구성원의 성숙도도 한몫하는데요. 직무적으로 성숙한 거는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좋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이제 적재되어 있다. 근데 심리적 성숙은 일에 대한 동기, 의욕, 애착,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 행위가 이게 네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볼 때 참 조금 어렵겠지만 다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게 지도자의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에는 부하의 성숙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알아서 잘할 것이고 부하가 성숙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목표를 정해줘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과업 지향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도자의 힘이 세지는 거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부하에게 위임한다고 하죠. 그런 권한이나 자율성을 조금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어, 1번 여기 Q1, Q2, Q3, Q4가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원이 낮은 동기와 능력을 가졌을 때 지도자는 집단 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해줘요. 행동을 지시합니다. 근데 2번, 능력은 낮으나 높은 동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는 엄청난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면 약간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지도자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 높은 능력인데 동기가 낮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주도해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동기가 낮으니까 스스로
구성원들이 동기가 되도록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해서 약간 자율성도 느끼고 동기를 촉진시킨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Q4, 이거는 높은 능력과 동기를 가진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지도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과업을 조금 위임해 줄 수도 있고 집단에 대해서 신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